속보를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검찰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하는 것이 아주 따끈따끈하게 들어온 소식입니다. 예. 네. 그럼 창원지검에서 들어갔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사를 명태균 씨 관련이니까 네. 창원지검에서 네. 수사를 하고 있는데 뭐 그 두 사람 뭐 명태균, 김영선 뭐 이런 사람들 그 뭐 이 공천 관련인가요? 당을 이렇게 압수수색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일단 저 강혜경 씨가 예. 이 김태열 씨라는 사람 하고 일테면 이제 명태균 밑에서 일하고 있던 두 사람들이 그렇죠. 지속적으로 폭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 하는 주장들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고 그것이 지난 이제 국감에서도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이제 네. 많이 보셨을 텐데 그 프레임 속에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창원지검에서는 지난번 공천 자료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이제 요구를 내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는 얘기가 예. 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당사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위중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네. 저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그때 보셨잖아요. 네. 검찰에서 뭐 압수수색 한다 누구 하면은 온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그 당사 앞에 나와가지고 다 막았잖아요. 예, 예. 이건 사실은 정치적 결사의 자유, 네. 표현의 자유 이런 거하고 관계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힘이 어떻게 그렇게 똘똘 뭉쳐서 전격적으로 예고도 없이 압수수색이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서범수 사무총장이 긴급하게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했는데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창원지검에서 김영선 공천 자료 때문에 당사에 온 건가요? 했더니 서범총장이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 당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자료 못 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뭐 이거 공무집행 방해되려고 그냥 영장이 뭔데 법원에 의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왔는데 물론 뭐 이런 것처럼 블로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공식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영장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힘은 뭐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온 거니까 이걸 강제로 그 집행을 또 막는 것도 이게 우리가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사실 압수수색 허용한다는 말이죠. 민노총에서는 블로킹 같은 걸 했지만 예.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자료가 당사에 있냐고 물어봤더니 나도 지금 모르겠다. 당사에 있는지 그쵸. 없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2022년도 네. 보궐선거 자료잖아요. 예. 그래서 요청 왔을 때는 김영선 심사 자료라고 보도 나왔던데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네. 그거하고 몇 가지 더 있는 것 같다. 몇 개 더 있는 것 예, 같다. 그때 요게 이제 재밌죠. 그때 예. 김영선이가 얘기한 예. 아니 명태균이 이야기한 사안들에 대해서 대충 다 훑어볼 모양이다. 네. 원래 검찰이 이렇게 합니다. 김영선하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 때 박완수 이거 이름이 사무총장 이름이 나옵니다. 김진태 포항시장 그런 것과 관련된 것도 살펴볼 모양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은 압수수색은 다 털잖아요. 네. 그래서 영장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걸로 돼 있지만 하다 보면 그거 말고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법에도 보면은 이 외에 뭐 하다가 나오는 사안에 해당되는 것들이니까 사실상 거의 검찰이 다 들여다본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명태균이 근데 예. 명태균과 강혜경이 이 폭로한 주로 이제 강혜경 씨 측이 폭로를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도 뜨문뜨문 또 폭로를 해가면서 예. 이 지금 폭로를 해놓은 사안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마치 명태균이 우리나라의 정말 거물이었던 것처럼 뭐 강혜경 주장에 따르면 이 사람이 다 했다 하는 주장인데 보십시오. 명태균을 둘러싼 주요 의혹 이걸 예. 정리를 해보면 2022년 보선 당시에 김영선. 예. 김영선의 국민의힘 공천을 도왔다. 그 대가로 명태균이 7,600만 원을 받았다. 뭐 요런 또 주장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1번 예. 2022년 보선 당시 김영선 공천 대가 7,600만 원 수수 이거 해갖고 명태균하고 김영선 구속 후 지금 조사 중이고요. 그다음에 또 2026년 지방선거 때 그렇죠. 예비 예. 후보 2명 공천 도와주겠다면서 1억 2천만 원씩 받았다라는 네. 또 의혹이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거 예비 후보 2명은 일단 구속은 안 됐어요. 일건은 됐고. 이름은 다 나왔죠. 예, 구속영장 기각 후에 추가 조사 중이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세죠. 그렇죠. 그다음 거. 이게 윤석열 대선 후보 예. 시절 그러니까 아직 입당 전환 시절에 여론 조작
여론조사를 여론조사를 조작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 지방선거 그 예비 후보들한테 또 비용을 대납받게 했다, 대신받게 했다 이런 이게 이제 얘기도 강혜경의 주장인 거죠. 강혜경 주장이죠. 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현재 강혜경 씨 조사를 하고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리고- 또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나왔던 게 야당이나 이쪽에서 했던 게 창원 국가 산단의 부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창원 관련 내용들이고요. 오세훈도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요즘에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캠프에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제공을 했고 그 비용을 오세훈 시장 측이 아닌 오세훈 시장의 지인인 김모 씨에게 3,300만 원으로 대납을 받았다. 또 이런 주장이 지금 네. 강혜경 측에서 나오고 있고 오세훈 시장 측은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은 옛날 이제 무상급식 시절에 나를 찾아와 갖고 지지자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내가 지금 그 이후로 자주 잘 안 보고 있는 사람인데 네. 지인은 맞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돈이 그만가 난 모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또 조은희. 예, 서초갑 보궐선거 때 이제 조은희 보궐선거 경선에도 미공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그러니까 저 보면 당내 경선 여론조사입니다. 주로 네, 미공표. 네. 했다. 나오지도 않는 거. 네. 그거 개입한 의혹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검찰이 이것도 들여다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도 했던 경북 쪽 지역 사업가 있습니다. 그 사업가의 어떤 자녀를 대통령실에 취업을 청탁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취업이 이루어졌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거의 대가로 1억을 받았다. 네. 이런 이제 그러면 몇 얘기들을 개입니까? 해내고 있어요. 둘, 셋, 예. 넷, 다섯, 여섯. 그냥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7가지인데 이 정도면 거의 진짜 뭐라 그러니까 이게 지랄단 수준이네요. 여기저기 다 그렇죠. 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강혜경 씨의 입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입 때문에 의혹은 제기됐고 이제 검찰이 들여다보니까 검찰은 그 말만 갖고 수사를 할 수 없잖아요. 정황들 해서 이 과정에서 이제 첫 신호탄이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나왔다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우 의심스러운 예. 내용들이 또 있는데 지금 강혜경은 무슨 대단한 의인입니까? 저희가 지금 최근에 뉴스를 또 이렇게 봤잖아요. 뭐냐면은 이 자기의 아들을 저 용산에 취직시켰다는 사람, 네. 이 사람을 정말 이 사람 돈이 많은가 봐요. 뭐냐면은 이 오세훈 지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분 관련한 또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3,300만 원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13페이지. 예. 여론조사 비용 대납했다는 사람. 이 사람 관련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대납을 한 게 아니다. 대납을 한 게 아니라 자, 강혜경 씨 얘기를 들어봐라.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이 100%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일부만 받았다. 이 사람은 김 회장이랍니다. 네. 김 회장이 보낸 3,300만 원은 명태균 가족의 생활비나 미래항구소 운영자금으로 쓰였다. 즉 받은 사람들도 운영자금으로 쓰이고 생활비로 쓰였다고 하는데 이거를 왜 자꾸 여론조사 비용 대납이라고 하느냐라고 반박을 하면서 네. 또 이분이 뭘 얘기를 했냐면 그런데 이 강혜경이 지난달에 국정감사 나가고 하면서 9월이었죠. 나한테 문자를 보내더라. 회장님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죄송한데 1,000만 원만 저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내년 2월 25일 뭐 개타나? 2월 25일에 갚겠습니다. 혹시 빌려주실 수 없으면 전혀 괜찮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더라. 근데 이 그래서 이 문자를 사람이 받은 사람은 네. 이거 뭐야? 내가 입 안 열 테니까 네. 돈 보내? 일종의 협박 이런 것처럼 느꼈대요. 근데 약간 위협감을 느꼈대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강혜경이 민주당이랑 그때 완전히 말을 맞춰갖고 국정감사에 나가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의원하고 굉장히 긴밀히 이제 상의를 할 때였죠. 그런데 그때 강혜경이 뜬금포 오세훈의 지인인 오세훈의 후원자한테 문자를 보내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정신줄 놓고 돈을 보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입마금 시도 이렇게 그렇죠. 또 나오겠죠. 저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네.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거는 강혜경이 혼자 보냈다면 너 내가 국정감사에 나가서 무슨 말 할지 알지? 그러니까 내 입마 가져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삥 뜯으려고 했던 사건이고 이게 삥 뜯으려고 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요 사건을 오세훈 측 강혜경 입막음 시도 이걸로 만들기 위해서 네. 오히려 이런 거를 미끼를 던진 게 아닐까 두 가지로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이게 이거 뇌피셜입니다. 그냥 생각인데 저 때가 만약에 폭로되기 전이라면 모르겠는데 이미 폭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네. 그러면서 오세훈 씨는 안 나왔을 때예요. 네. 이러면 안 나왔을 때인데 근데 저 때는 이미 강혜경 씨가 네. 그 노영희 변호사인가요? 예, 예. 그 노영희 변호사 필요해서 그 뉴스토마토 출연진들 네. 하고 긴밀하게 그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아마 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 예. 그런 과정에서 돌출적으로 그냥 돈 급하다고 저렇게 자기가 폭로할 대상일 수도 있는 사람한테 네. 하려고 한다. 본능적으로 만약에 저걸 실제로 선의로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계좌 이게 증거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써버리면 그만이에요. 뭐 오측 뭐 입마금 시도했다. 그러면 완전히 진짜로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보여지게 마련. 근데 한두 번 당했습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공작들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이 강혜경 씨가 일종의 공작에 지금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강혜경이 나서는 건 아니고 강혜경을 이용 네. 배후 조정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 아니 그 강혜경도 진영에서. 나서는 거죠. 근데 저는 강혜경 씨는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게 협박 그러니까 교사. 강혜경의 머리가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오세훈 이 지인이랑 김 회장이라는 분 이 사람이 또 2021년경에는 명태균하고 김영선 씨한테 옷을 사줬답니다. 2021년경 네. 김영선 전 의원을 봤는데 사선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해 보였다. 명태균 옆에서 옷이라도 사주라 이렇게 부추겨서 영등포 백화점, 즉 여의도에서 가깝잖아요. 예. 영등포 백화점에 바로 갔다. 백화점에서 점원이 옷을 권했고 김영선 의원과 명 씨가 이를 바로 받아서 2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즉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안동 사업가 저희가 또 다른 고소인 언론사를 하는 사람 네. 2억 원을 줬는데 그중에 3천만 원은 이준석 출연료였고 1억 7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7천만 원만 갖고 저쪽에서 1억 안 받았다라고 해서 지금 사기죄로 이 그쵸. 명태균, 김태열 이 사람들 고소한 사람 그 분의 케이스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김영선 의원은 지금 명태균한테 당하기만 한 피해자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명태균, 김태열, 김영선 또 여기 누구 빠졌나? 다 네 들어가 명인데 있어요. 아니 근데 김영선, 명태균, 김태열. 강혜경 이 네. 4인이 제가 보기에는 합작해서 지방에서 지금 돈을 뜯어먹고 다닌 사건이에요. 그 안동에서 네. 이준석 대표가 와서 강연을 하고 네. 강연이 성사되고 난 다음에 1시간 동안 명태균 그리고 김영선 의원 네. 이 둘만 이 단독으로 한 1시간 정도 그 경북 지역 사업가 그분하고 1시간 정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근데 그때 김영선 의원 측에서 요구했던 게 이미 그때 2억 원을 빌려주기 1억 원 3천만 원은 뭐 출연 대가 네. 뭐 해서 2억 원 가기로 했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 더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네. 근데 그것도 이분은 김영선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은 어떤 입장에 있었냐? 사실은 이분은 저희가 추정컨대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중앙 정치권으로 가고 싶어하는 분이었어요. 네. 그런 점에서 뭡니까 김영선이나 명태균 입장에서 이 사람 활용할 수 있죠. 내가 그렇죠. 잘 연결시켜주겠다. 그리고 지금 이거죠. 이 그 안동에 있는 그 언론사 사장 네. 그 사람의 경우에는 지금 이 수사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지인 A 씨라는 사람의 1억 원을 이 사람을 거쳐서 지금 명태균 측에 줬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용산에 취직시킨 뭐 사람 취직됐다. 아버지. 네. 아버지하고 이 언론사 사주하고 사장하고 지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 4인이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서울에 유력한 사람을 안다고 주장을 하면서 저는 돈을 뜯어먹은 사건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뭐 공천 개입이다 이런 것까지 민주당은 계속 이걸 공천 개입 프레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본 프레임은
전체적으로 돈 사기 사건에 저는 더 가깝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일단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을 해서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자들 처벌을 해야 되는 거 맞거든요. 하면서 동시에 이 민주당에 붙으면서 사건을 계속 이 공천 개 프레임으로만 만드는 사람들은 돈 사기에 연루돼도 봐줄 거냐.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히 그림을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공천 개입 모르겠습니다. 공천 개입은 네. 어떻게 본다면은 이 선거가 있잖아요. 네. 선거가 있으면 선거가 후보가 정해진 다음에 이 일종의 수면 위에서 네, 네. 하는 그 이루어진 진짜 선거 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엄밀하게 네. 어떤 사법적 잣대도 들이댈 수 있고 하지만 네. 물론 당 내에서 있었던 자범들이잖아요. 네, 네. 당 내에서 여러 세력들이 갈등하고 이러면서 그쵸. 그리고 어느 정당이나 국힘이고 그다음에 국힘 전에 미래통합당이고 민주당이고 그 지난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비명 행사 엄청 시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거기서도 여론조사 가지고서 뭐 여론조사 업체 하나는 날라갔잖아요. 네. 이런 것까지 있었는데 국힘 것만 계속 이렇게 부각시키는 어떤 이런 것들 이거 좀 불공평하다 뭐랄까 잣대를 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오늘 명태균 씨는 구속 적부심 심사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이 아니 나를 구속하는 거는 부당해라고 해서 다시 심사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네. 오늘 구속 적부심 심사를 하는데 이 결과 이제 4시에 시작을 하고요. 결과는 오늘 밤중에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명태균의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구속을 해야 된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김태열이나 강혜경 이런 사람들도 각종 지금 강혜경이 아니 지금 국정감사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으면서 한쪽으로는 관련자한테 돈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한 사람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강혜경도 구속 대상자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게 이제 네. 민주당의 네. 의인 프레임이죠. 그쵸. 같은 예를 들어서 명태균도요. 명태균이 내가 의인이다 하면서 폭로자라고 내가 실제로 명태균을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설득해가지고 공익 제보자 만들어 주겠다고 네. 당신 의인 만들어 주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강혜경도 똑같은 게 민주당 가가지고 민주당 스피커를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고 명태균 씨는 이제 뭐 명태균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네네. 이 프레임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른바 민주당에서 공익 제보자라고 했고 민주당에서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실체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김대엽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허위의 성을 쌓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네. 벌어졌습니까? 네. 그리고 윤지호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윤지호 얼마나 그 민주당 의인이고 공익 제보자라고 끼고 돌았습니까? 그 허위의 탑과 성을 쌓아가지고서 정치적 논란만 일으키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 5년이 그냥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지금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사태를 일방적으로 주장을 해가면서 이러고 있는데 이 돈 관련한 사건에서 강혜경 씨의 문제점도 저는 살짝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수사를 해서 좀 하겠죠. 이 사람의 네. 문제들 네, 이런 네. 것도 좀 밝혀내야 된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창원지검에서 국힘 압수수색 네. 한다면은 다른 것들도 다 압수수색을 해야죠. 네.